우리나라 여성의 40%가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인 요실금. 그만큼 나이가 들어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 치료를 방치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나이대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어요. 나이가 50대, 60대 초반만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60대 후반, 70대, 80대 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반면에 여성은 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젊을 때 나타나는 것은 대개 복압성 요실금이 많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나이 들어서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소변이 셀지 몰라 외출을 거리게 되고 결국 대인관계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요실금. 그러나 발전된 치료법으로 얼마든지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요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용입니다. 아유, 설 연휴 동안 여러분 많이 드셨죠? 사람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깥으로 또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박동훈 선생님 어때요?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깔깔깔깔 웃다가 네. 흡! 재채기에 취했다가 또 흡! 네. 줄넘기 하시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요실금이죠, 요실금. 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 부끄러우니까 이걸 드러내고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예. 쉬쉬하지 말자 요실금 이렇게 제목 정했어요. 좋다. 예, 쉬쉬하지 말자. 그래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배원 비뇨기과의 민관식 교수께서 오늘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가 못하니까 부끄러워요. 병원에 올 때도 좀 살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찾아오는 환자들 만나보면요. 예, 환자분들이 비교적 당당하게 오시죠. 그러세요? 저는, 예. 네. 우선은 지금 당장은 말을 할 때 하더라도 당장은 당당하게 네네. 오십니다. 예. 자연스러우시고요. 예. 예.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은 요실금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들어올 때 이미 진단이 되죠. 아. 요실금이 있으시구나 예, 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네. 사실은 여성분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요실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실은 잘 오지를 않으세요. 안 왜? 오는 나름대로 그 이유들이 좀 있으신 왜 모양입니다. 아니 왜 안 예, 오죠? 예. 예. 불편한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슬라이드를 보면서 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환자들에게 설문조사가 된 겁니다. 네. 그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42% 가장 많죠. 결국 병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병이 거죠.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의사가 아닌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추측컨대 이제 뭐 예. 어머님도 그랬고 할머님도 그랬고 예. 늘 소변 세고해서 그렇게 지나셨는데 그런 거야. 뭐 내 친구들도 그런데 뭐 이게 뭘까 네네.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 예.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번거로워서 이제 안 오신다는 분이 34%인데요. 네네. 사실은 아마 이거는 좀 설문을 고려를 해서 답한 게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끄러워 창피해서. 난 이게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예, 부끄럽고 저도 창피해서. 실제로 왜 안 오셨느냐고 좀 다그치면 결국 네. 이 말씀을 하세요. 예. 부끄러워서 안 왔고 사실 예. 어려니까 산부인과인지 비뇨기과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산부인과는 뭐 내가 그래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비뇨기과를 차마 여자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과를 다른 가야 여러 가지 될지 다양한 몰라서. 예, 진료과는 사실은 이제 산부인과를 많이 택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여자에 관련되는 의료 문제는 산부인과 어. 가면은 내과를 가서 어디를 가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일단은 그 길을 가시죠. 그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또 전문 분야니까 조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방치를 하면 병원에 안 가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삶의 질에 관계되는 부분이지 생명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죠. 당장 탈이 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우선 소변이 새니까 많이 젖죠. 젖어서 그게 냄새도 나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집안에서 새는 거야 상관이 없죠. 네. 근데 바깥에 나가서 샌다면 심각합니다. 곤란하죠. 당황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두 번 겪고 나면 네.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설사 만나더라도 가능하면 웃지 않고 기침하지 않고 전체적인 반응도가 떨어지죠. 남들은 재미있게 웃는데 친구들 만나서. 네, 정말 우울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또이 폐경기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네. 겹쳐지면 우울증의 정도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 예. 또 이것 때문에 또 화장실 밤에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죠? 예. 사실은 이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예. 네. 야간요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네. 이 야간요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네네. 배뇨를 하고 돌아와서 잠에 들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잠을 완전히 깨지 않고 가세요.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네. 걸어가기도 힘들고 네. 잠을 안 깨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낙상, 골절 이런 것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 사실은 예. 요실금이 방치하면 예. 네. 이제는 단순히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요실금 말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로 왜 소변 지린다 이런 얘기는 자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놀라서 그러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러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경련 이르신 분들은 이렇게 경련하는 동작 안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요실금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원론적으로 요실금이란 단어가 예. 소변이 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것은 요실금인 건 다 맞죠. 아, 네. 저희들 배가 아파서 절대 정상적으로 배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한 이유, 뭐 내가 잘못 먹었다, 또는 뭐 장염이 아주 얇게 왔다, 예, 예. 그러면 설사 한두 번 하고 괜찮아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배가 아파도 병원을 가지를 않는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요실금도 단순히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예민한 젊은 여성분들 한번 따져보죠. 예. 네. 뭐 고속버스를 탔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에 의해서 뭐 영화관에 있던 소변을 충분히 참은 상태에서 네. 나가다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하면 셀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은 생리적 요실금입니다. 생리적인 요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삼지를 않죠. 네. 정말 문제 삼는 거는 소변이 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럴 때에는 병적인 상태가 병적인 요실금이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요실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요실금 종류가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많아요? 그렇게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실 예. 거예요. 예. 아마 환자분들께서 혹은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복압성 요실금, 네. 절박성 요실금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복압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요실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기침, 네. 재채기, 예. 네. 웃는 거, 네. 또 산에서 내려올 때 쿵쿵 딛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복압이 증가되는 예. 상황이에요. 예. 이럴 때 소변이 새는 거죠. 예. 예. 참 당황스럽죠. 예. 네. 두 번째가 복압성.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네. 네. 절박성.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소변이 마렵다고 싶어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뭐 1시간 30분 미룰 수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중에 혹은 가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지리게 되는 현상인 거죠. 예. 그걸 뭔가 좀 절박성 다르네요, 요실금. 그죠? 예, 그렇죠. 완전히 네. 다릅니다. 네. 그 나이가 드시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복합성 요실금이라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복압성과 범람 절박. 요실금 저건 예, 뭔가요? 범람 요실금은 그렇게 경험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의사들조차도 오해를 하는 수가 있으세요. 예. 네. 범람 요실금은 말 그대로 넘쳐서 흐르는 요실금입니다. 예. 예. 앞서 있는 소위 복압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제대로 저장을 못해서 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범람 요실금은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못해서 어. 하루 종일 항상 소변이 탱글탱글 차 있는 겁니다. 방광. 넘쳐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거기서 조금 복압이 증가하면 방광을 누르겠죠. 네. 그 누르는 정도만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병은
저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정반대인 병입니다. 아, 하지만 그렇군요. 나타나는 건 비슷하게 그렇군요. 나타나죠. 예. 예. 근데 다 이제 보니까 뭐 방광이 어떻고 이런 설명이 있어서 결국 그러면 요실금 이꼴 방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남녀가 좀 다르긴 한데 남성분은 요실금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전립선 때문이다. 방광 네. 때문이기보다는. 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방광과 요도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꼭 방광 문제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좀 단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네.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부요로 증상. 예. 증상. 네. 하부요로라는 거는 예. 소변을 모아두는 방광과 전립선 요도를 하부요로라고 그러고요. 예. 예.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까지 보내는 콩팥, 콩팥? 요관은 상부요로라 그래요. 예. 아하. 결국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것은 소변을 모으고 배출하는 데 관계되는 증상 모두를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네.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슬라이드를 네.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게 이제 하부요로는 방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변을 필요할 때 저장을 해두고 예. 필요할 때 완전히 배출하는 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기능에 영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첫 번째가 저장 증상과 배뇨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장 증상을 보시면 우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겁니다. 대개 정상적으로 소변 보는 걸 2회 내지 7회 정도까지 저희들이 큰 범위로 봐주는데요. 예. 예. 8회 이상이 되면은 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을 보게 되면 예. 너무 자주 보는 거다. 예, 24시간 포함입니다. 아, 야간에도 예, 포함해서. 예. 그리고 요절박이라는 거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아, 예. 정말 절박하네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방광 용량이 400에서 500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500, 600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면 참기가 힘들죠. 네. 이건 정상적인 요입니다. 네. 예. 그런데 100cc, 200cc만 해도 참지 못하는 정도가 있는 거죠. 어. 이런 예. 거를 병적인 상태라고 해서 요절박이라고 절박. 얘기해요. 네. 요절박. 그런 상태. 네. 이 요절박 상태가 심해지면 화장실에 가는 중에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예. 하는 절박성 요실금. 네. 그다음에 기침에서는 복합성 요실금들이 있고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일어나서 가시는 거, 야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배뇨 증상은 배출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증상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장실에 가면 금방 소변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보려고 해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아, 5초 내지 10초, 심지어는 네. 2, 30초까지 끄는 분들도 있으세요. 잘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는데 옛날처럼 굵지 않아요. 가늘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예. 그걸 예. 양뇨라고 그러죠. 양뇨. 예.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소변이 나오다 끊어집니다. 예. 다시 힘주고 하면은 또 조금 나오다가 끊어지고 이걸 간헐뇨라고 그러죠. 네. 네. 이거 거의 다 전립선 비대 때 나오는 증상들인 것 같은데. 이 그죠? 증상이 사실은 여성분도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랫배 힘주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소변 볼 때마다 힘을 주면서 보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런 거를 복압배뇨라고 그럽니다. 네. 이런 수준까지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에는 소변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 예. 소변이 안 나니까 방광은 계속 차고 못 예. 견디시죠. 예. 응급실에 찾아와서 예. 관을 넣어서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정도가 요폐고 네. 이쯤 되면은 뭐 거의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자, 오늘 이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몰랐던 게 많았네요. 네. 종류도 있었고 예. 또 증상에 대해서 예. 알았는데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 요실금이 생기는 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예, 그게 참 한두 마디로 쉽게 얘기되기는 어려운데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은 좀 간추려서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부요로 증상이니까 이제 소변을 모으는 것이긴 한데요. 내 몸에서 어떠한 이유로 과도한 액체는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예. 또 당연히 노폐물도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방광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방광의 크기는 정상적으로는 약 400에서 500cc, 맥주컵으로 따지면 가득에서 한 두 컵, 두 컵 반쯤 되죠. 예. 이 정도는 참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500cc를 방광의 크기라고 봤을 때
한 200cc 정도 돼야 처음 소변이 마렵네라는 걸 느끼십니다. 네. 당연히 이때부터는 2~3시간을 참을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한 400, 500 정도 되면 또 사회적인 이유에서 배뇨를 하시게 되죠. 네. 배뇨를 다 끝내고 지내십니다. 근데 과민성 방광이 되면 네. 정상과 달리 방광이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소변이 50cc, 100cc만 차도 이미 마렵다고 느끼시는 거죠. 음. 그게 150, 200 정도가 되면 참을 수가 없으세요. 네. 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사실 요실금은 아닙니다. 네. 과민성 방광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예, 예. 이 상황에서 가시는 중에 소변이 샌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네.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많겠죠? 예? 대개 이 과민 방광이 오기 위해서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화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음. 방광의 그 탄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 두 번째는 네. 신경을 다치거나 네. 혹은 감염 같은 거에 의해서 예. 방광을 감각하는 감각신경, 그게 예민해지는 거죠. 네. 혹은 짜내고자 하는 운동신경이 또 예민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빨리 짜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복압성 요실금은 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정상입니다. 정상일 때는 이 골반 저근이 네. 골반을 떠받치고 있는 근육입니다. 네. 여성은 아이를 분만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 머리가 나올 정도로 골반이 열려 있어요. 예. 그대로 놔두면 안에 내장이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골반 근육이 그러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분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늘어나는 거죠. 예.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이 됩니다. 근데 흔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분만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은 쭈글쭈글 뱃살이 남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매끈하게 뱃살이 들어가세요. 그렇죠. 네. 물론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냥 던져놨는데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때문에 분만하고 난 뒤에 이 골반 근육도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예. 어떤 분들은 늘어진 상태로 있고 예. 어떤 분은 제대로 골반 근육이 자리를 잡는 거죠. 예. 그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예. 예. 골반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침을 하게 되면은 예. 위에 화살표처럼 방광을 누르게 되죠. 예. 예. 그럼 여기 밑으로 밀립니다. 아, 예. 그러면 열리게 그거를 되- 보여주는 것이 이 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예. 정상 방광인데 기침해도 괜찮아요. 네네. 복압성 요실금 있는 분들은 방광이 밀리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죠. 예. 네. 요때 소변이 새는 겁니다. 아, 각도가 그래서- 좀 느슨해지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근육의 문제, 예. 요도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이 예.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럼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 치고 우리는 안 낳았잖아요. 근데도 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예. 물론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요즘 들어와서는 전립선 암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네. 전립선이 그 남성의 관략근의 일부를 형성하거든요. 네.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기침하거나 웃거나 하면 소변이 새는 소위 합병증 내지는 수술의 부작용이 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도 꼭지가 없어진 거. 그런 그렇군요, 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일어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은 연세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예. 앞서 그 남녀 성별 또 음.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라든지 또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내용 결과도 나와 있다면서요? 예, 대개 이제 어떤 저희들이 병을 문제시 삼을 때는 네. 어느 예. 만큼 빈도가 많으냐를 네네.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요실금의 정도를 따져보면 정말 빈도가 높습니다. 예. 네. 이 빈도가 높은 질환을 따지고 분석을 해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실금 빈도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남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압성 요실금이 거의 없고 절박성 요실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젊을 때는 10% 이내에 있다가요. 중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60대, 7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렇네요. 여기도 보니까 나이에 네.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올라가는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 정도가 70대 이랬는데 80대 가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70대 이상으로 같이 잡아서 그런데요. 예, 예. 네. 이거 미국의 내용인데 유럽도 비슷합니다. 물론 미국, 유럽 외국인의 내용 아니냐인데 저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데이터를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소위 빈도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은데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여성 얘기를 했을 때요. 예. 자연 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한 경우는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요? 예. 결국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이제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의 문제거든요. 예. 네. 골반 근육이 느슨해지느냐, 복압이 증가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아예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을 1이라고 했을 때 예. 임신을 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복합성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1.5배 정도 됩니다. 네.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왜? 예. 아이를 1년 동안 가지고 오면서 계속 증가된 복압에 의해서 아, 그렇군요. 이 골반 저근이 만성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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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자연분만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도 2.3배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제왕절개를 해도 사실은 어. 복합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 10명씩 막 이렇게 낳고 했던 아이고,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네. 정말 요실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안 오면 이상한 거죠, 그게. 그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그 40, 50대 정도에는 여성이 조금 높다가 70대로 넘어가니까 파란색이 높았어요. 남자가 더 많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예. 그 다 그 전립선 비대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노화가 오더라도 네. 사실은 그 노화의 정도가 완만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네. 특별한 나이대에서 많아진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네. 남자분들은 네. 중년 때도 별로 없다가 네. 60세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 가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남녀의 소위 고령에서의 빈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여성도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오는데 네. 네. 워낙 평상 젊을 때부터 많아 오니까 많다고 안 느껴지는 거죠. 예. 당연하다고 느낀 데 반해서 남성분들은 없다가 생기니까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 남자분들은 이 소변이 새는 것 때문에 특히 글쎄요, 곽 선생님은 그러실란가 모르겠는데 예. 화장실에서 배뇨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뚜루룩 바지로 타고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있어요. 그때쯤 되면 정말 자괴감이 생기죠. 아, 이제는 이게 말할 수 나인가 있다. 싶은 아, 거죠. 예, 예. 예. 있어요, 그런 거. 그렇군요. 그래서 요실금에 대한 괴리는 예. 사실은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훨씬 강합니다. 예. 비록 사회생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요즘에는 뭐 제2의 사회생활이라서 뭐 많은 그럼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과거에 비해서 남성 요실금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예. 많이 보이죠. 남성 요실금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남성 요실금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옵니다. 예. 우선 전립선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방광이 있고요. 네네. 방광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밤톨만한 장기가 있습니다. 예. 이걸 전립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요도를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이 전립선의 기능은 정액의 일부분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요도 관략근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적절한 역할만 하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서 자연적으로 큽니다. 네. 크기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요 정도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되게, 왼쪽에 지금 그림이요. 예, 네. 크기가 되게 15에서 20cc 정도 예. 되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뭐 이렇게 커졌죠. 커지는 거죠. 예.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대부분 한 42배 내지 한 3배 예, 정도로 예, 예. 커지는데요. 예. 이렇게 커지면 바깥쪽으로도 커지겠지만 안으로도 커져서 요도를 틀어막는 거죠. 예, 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있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내시경으로 보면 네. 이 요도에서 음. 방광 안을 바라다 본 겁니다. 예. 내시를 보면은 이 시커먼 데가 방광 안이죠. 빛이 네. 안 들어서 그런데 예. 이렇게
평상시에는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네.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양쪽으로 다 틀어막히는 거죠. 안 보이네요. 예. 네. 길이 없어졌어요. 소변을 잘 보기가 어려우세요. 예, 예. 소변을 보기 어려우면 방광은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근육이 점점 발달합니다. 과거에는 10이란 힘으로 짜도 잘 나갔었는데 예. 20, 30, 40의 힘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네. 결국 그 결과 방광은 압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예. 이 압력이 증가하는 게 방광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젊을 때는 없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 점점 그렇군요. 방광의 노화는 급격히 변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 알겠습니다.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자, 원인과 증상.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예. 예, 특히 남자들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병원을 우리가 찾았을 때 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검사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이 요실금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상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복압성 요실금이냐 절박성 요실금이냐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각각이 일어나는 질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그 질환들을 기본적으로 구분해내고자 하는 검사들은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을 구분하는 내용, 예. 병력에 대한 질문이죠. 예. 환자분에게 어떨 때 세시느냐, 세기는 확실히 세시는가. 예. 병력을 어떤 분들은 짚고, 세지 않는데 그냥 축축하다는 이유로 샌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력, 네. 그 병력을 묶고 난 다음에는 감염의 여부가 있는지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배뇨 습관이 어떻는지 네네. 정말로 환자분이 말씀하신 어떤 분들은 뭐 20번 넘게 소변 보신다고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습관을 직접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배뇨 일지를 적게 합니다. 아, 그럼 일기로. 예. 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네. 뭘 적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예. 되겠네요, 그죠? 예. 내가 몇 시 몇 분에 소변을 받고 본 양은 얼마다라는 예, 걸 예.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상황을 알고 이러이러한 정도라고 한다면 신장에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콩팥 기능에 대한 검사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예. 정말로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있어서 요실금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한다면 특수 검사인 요류 역동학 검사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교류 예. 역동학 검사. 예, 예. 방광의 기능을 검사하는 그런 유의 검사입니다. 이 수술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수술 같은데 뭐 아주 어떤 간단하다고 제가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어떤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앞서 이제 그 복압성 요실금의 그 병인을 말씀드렸을 때 네. 골반 근육이 처져서 요도도 같이 처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처지는 요도를 처지지 않게 예.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예. 예. 과거에는 요도 주위에 실을 걸어서 달아매기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실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죠. 예. 예. 그 최근에 나온 것이 이 의료용 그물 테이프 같은 걸로 요도를 걸어두는 방법을 이 씁니다. 화면에서 예, 이 파란색이 테이프인가요? 그렇습니다. 방광이 있고요. 네. 네. 여성은 요도가 한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 그 중에 중간 부위 정도 되는 부분을 이런 테이프로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복압을 받더라도 요도가 처지지 않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테이프가 골반 저근으로서 요도를 떠받치는 그 부위를 대행해 주는 대신하는 거죠. 주는. 수술도 간단합니다. 네. 그 질 전벽 쪽으로 네. 앞쪽 벽 쪽으로 한 1cm 정도만 절개를 내면 돼요. 예, 예. 그러고는 테이프를 넣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기구를 양쪽 질 옆으로 빼내죠. 네, 네. 그러고는 봉합만 하면 됩니다. 빨리 끝나겠네요. 빠르면 10분, 늦으면 15분 정도에 끝이 전신 나죠. 마취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예, 예. 척추 마취를 하게. 예.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치할 치료는. 필요가 없겠네요, 예, 예. 그죠? 이거 이렇게 시간이 짧은 뭐. 예, 예. 수술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쓰십니까? 약이나 무슨 물리 치료나 이런 방법도 쓰세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아까 병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우선 복압성 요실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도가 아래로 처지는 거죠. 예. 네. 골반 근육이 약해서 처지는 겁니다. 네. 그럼 골반 근육을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키워주면 되지 되겠네.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네. 골반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걸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케겔이라는 분이 이제 제창했다고 해서 케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골반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은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요량이 많아져서 자주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확률적으로 소변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적게 마셔야 되겠네요. 물 많이 물을 마시라고 적게 마셔야 얘기했는데. 되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와서 입이 바삭바삭 타는데도 물을 많을 안 드시고 정도로. 아, 그건 좀. 네. 소변이 정상적으로 네. 1,500에서 2,500cc가 정상 요량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1,500cc 정도 나오는 분이라면 예, 예. 1,500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1,500 드시고 있는 분을 네. 500cc나 뭐 1,000cc로 줄이냐? 그러지는 그건 아니란 않습니다.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소변이 농축이 되면 방광 자극 증상에 강합니다. 예. 오히려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양은 드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국 처져 내려오는 거니까 네. 골반 근육 운동으로 내려앉는다면 이물질을 넣어서 못 내려오게 막자는 거죠. 네. 그래서 팻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좀 링처럼 생긴 실리콘으로 만든 것들인데요. 네. 제 크기는 제 손가락 만든 실제 이 정도의 크기부터 예, 예. 시작해서 예. 작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방광에 넣어서 새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쓰기는 쓰지만 매일 장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 이런 그런 부분도 것들이 있겠네. 사실 예.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술로 워낙 좋은 결과를 내니까 예. 성공률이 95% 되고요. 예. 재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한데 네. 왜 어렵게 하실까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절박성 요실금은 예. 아까 그냥 약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완치는 가능한 건가요? 수술 이거 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딱 네. 끝이 나는 건가요? 어때요?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하고 있는데 끝이 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예. 하지만 예. 네. 복합성 요실금이란다면 복합성 요실금은 해결이 됐는데 네. 아직 절박성이 남아 있죠. 예. 그렇죠.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성 요실금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재발되지 않게끔 예. 노력하는 과정. 예.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어야 된다. 예. 예. 또는 뭐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은 그 때때마다 계속 복압이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효과인 그렇죠. 거죠. 어. 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재발이 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예. 좀 조심하도록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뭐 수술만 하시고 나면 뭐 문제가 없으세요. 어. 왜 진작 수술 안 했나라는 말씀을 예. 꼭 하고 가시죠. 여러분 절- 잘 들으셨죠? 네. 왜 안 했는지 후회한다고 하시니까. 예. 네. 근데 예. 뭐 아까 케겔 운동 아까 무슨 운동 얘기 아, 나오지 그거 좀 않았어요? 궁금하긴 네. 해서 그러니까 케겔 운동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읍 조였다가 이렇게 싹 풀어주고 네. 하는 거 이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운동도 좀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요실금 환자들에게 좋은. 결국은 네.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운동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골반 근육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세요. 어떻게 하면 골반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로는 항문 주위 근육을 예. 좋은다고 생각을 해라. 예. 혹은 설사가 나올 때 참는다는 느낌을 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래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TV 보시면서. 자, 근데 잠깐만요. 그거 하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예. 뭐 좀 이 요실금에는 뭐 좋은 음식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없을까요? 저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과연 우리의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만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닥터밥상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이뇨작용이 탁월해 요실금에 좋은 동학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동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 후 양파와 대파, 각종 재료를 뚝배기에 모두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적당량의 물을 넣은 뚝배기를 중불에 맑게 끓여내면 요실금에 좋은 동학국 완성! 낙과 계열, 오이, 이 동과 이런 것들을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은 몸 안에 쌓여있는 나쁜 물기들을 싹 돌려주는 작용을 한다고
아, 좋다. 물이 싹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런 걸 먹어놓으면은 요실금이라든가 이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해져 가지고 평생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예방하고 아주 좋아진다고. 정말 시원하고 맑은 국이네. 정말 맛있어. 시원하고. 네, 다양한 뭐 식이요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그죠?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죠? 예. 네. 평소에 어떤 예방법들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지금 현재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노력하는 과정들과 네.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네. 달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복합성 요실금부터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골반 적응을 강화를 시켜주고 네. 복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없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복압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비만을 조절하는 거죠.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네. 예.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리고 기침을 유발하는 뭐 천식이라든지 혹은 폐기종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 네. 당연히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시적으로 드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지급적으로 들어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많이 힘을 조심을 줘야 하셔야 된다. 된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쪼그려 앉는 것도 예. 지금 화면에 쪼그려 앉은 부분은 그래도 복압적 증가 정도가 좀 덜합니다. 네. 덜한데 재래식 변기에 앉아 있는 그런 자세는 아주 복압의 증가 정도가 심하고요. 예. 네, 네. 혹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차라리 퍼질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 예, 예, 네. 예. 그리고 골반 적응 강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반 적응 운동 케겔 운동. 그런 거를 네. 예, 일상적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조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30대에 한 10년 동안 조깅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60대까지 건강해지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때문에 골반 적응 운동도 1년 열심히 했다고 해서 10년 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꾸준하게. 예. 절박성 요실금은 말씀드린 대로 배뇨 습관입니다. 아. 그냥 쉽게 자주 가세요.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시는 버릇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참았다 가시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네. 할 수 있으면 300cc를 넘는 게 좋습니다. 맥주컵 한 컵 반 정도 되죠. 네. 그 정도는 참도록 연습을 하시니 좋은데 자주 보시게 되면 방광이 작은 상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이 도달하면은 참기가 어려워지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자극을 주는 음식 예. 역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비뇨기과 의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분야별로 봤을 때 삶의 질 쪽에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예.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강의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짧은 시간 내에. 과거에 단순히 이제 오래 살기만 하기를 원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건강하고 네네. 내가 몸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사회 건강을 좀 지향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이미 넘어왔습니다, 사실. 네. 넘어왔는데 이제 다시 60이 넘어서 정년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혹은 새로운 전문 분야에 도전을 하시거나 네. 혹은 사회 봉사를 하시거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 제2의 사회생활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없이는 사실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때문에 저희 MBC TV 닥터를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당뇨병, 고혈압, 생명에 관계되는 질환에 대한
뭐랄까요? 정보들이 너무 들어와서 두려운 노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 네. 삶의 질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넓히시고 그래서 네, 노년을 좀 즐기시면서 사신다면 네.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발과 합병증 없이 요즘은 수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요실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비뇨기과의 민권식 교수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